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중단원입니다. 이제 주제 55, 56만 남았어요. 오늘 주제 55, 항일 연합 전선의 형성을 들어가는데 중단원 제목이 뭐죠? 그쵸. 광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광복을 위한 노력. 광복을 위한 노력. 즉, 우리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하는 걸 배우는데 그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고 어떻게 힘을 모았고 무슨 활약을 했는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광복을 했는지도 배우는 것이고요. 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시기에 광복을 위한 노력으로 좌우 통일 전선을 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통일해서 하나의 전선을 만들자, 하나의 팀을 만들자 이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간의 민족혁명당 이런 거 살짝 들어봤었죠. 민족유일당 운동하면서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인데 여기에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같이 있어요. 김원봉을 굳이 따지자면 약간 중도 좌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믿었지만 그런 사회주의 이론을 엄청 믿는다기보다는 중간,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활용하는 사회주의자지 막 그렇게 무슨 사회주의자를 신봉하던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중도 좌파의 김원봉과 중도 우파의 김구가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일전선을 위해 노력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 위주로 요약하면서 수업을 할게요. 네, 먼저 민족연합전선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중국 관내 지역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볼게요. 관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한번 배웠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관내는 이렇게 중국의 만리장성 이렇게 길게 있는데 중국 만리장성 끝이 산하이관, 산해관이라고 있는데 이 아래 부분, 관의 안쪽 지역을 관내라고 뜻해요. 즉 중국의 본토를 관내라고 하시면 되는데 즉 여기서 중국 관내라 하면 중국 본토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는 겁니다. 만주사변,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였잖아요. 30년대에 1931년 만주사변, 37년 근데 31년 만주사변,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 여기 만주 지역 기억나시죠? 여기서 만주사변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남쪽에 조선혁명군, 북쪽에 한국 독립군 이런 애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합니다. 왜? 일본을 피해서 독립운동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죠? 만주에서 관내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해. 왜? 일본이 이렇게 중국까지 침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힘을 모아서 통합하자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만들어진 통합적인 단체 연합전선이 민족혁명당입니다. 우리 옛날에 김원봉 의열단 배울 때 살짝 민족혁명당 배웠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민족혁명당 1935년 조소왕 지청천이라는 임시정부와 가까운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김원봉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데 김원봉을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김원봉 스스로도 나는 완벽한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사회주의를 독립운동에 활용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를 활용해서 독립운동 하던 김원봉과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민족연합전선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원봉의 세력이 셌습니다. 왜냐면 김원봉은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독립운동가였고 세력도 셌어요. 왜? 중국의 우파 국민당 장제스가 김원봉을 좋아하고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원봉이 자연스럽게 민족혁명당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민족주의 세력 조소왕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을 차례로 탈퇴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 민족혁명당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김구입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는데 왜 굳이 또 저런 당을 만드냐?
만들지 말고 임시정부로 모여라 이런 입장이 김구였거든요. 그래서 민족혁명당 결성할 때 아예 김구는 참여도 안 했었거든요.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수왕 지청천이 탈퇴하고 이 임시정부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는 민족혁명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시 관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이 방금 생겼지만 김원봉이 주도하면서 지청천 조수왕이 탈퇴했다고 배웠죠. 그런 민족주의자 조수왕 지청천이 탈퇴하니까 민족혁명당이 우리 교과서 보면은 조선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민족혁명당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우파 조수왕 지청천이 탈퇴하니까 이 민족혁명당이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꿔. 그러니까 앞에 조선만 붙인 거야. 근데 중일전쟁이 몇 년도에 발생하죠? 그렇죠. 1937년에 중일전쟁 발생한다고 우리 이미 주제 52에서 배웠죠. 중일전쟁이 발생하니까 야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회주의자들끼리 힘을 모으자.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름을 바꿔. 또 다른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조선민족 전선연맹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이 그냥 민족혁명당이 있었고 내부 갈등으로 조수왕 지청천이 탈퇴하니까 이름만 그냥 앞에 조선을 붙여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중일전쟁이 발생하니까 그냥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름을 또 바꿨다. 집결했다. 세력을 키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전선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이해만 하세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지금 중일전쟁도 발생하고 막 일본이 쳐들어오고 무엇보다 독립을 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에 최초의 한국인 군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대 중요해요. 조선의용대는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조선의용대의 김원봉 이런 인물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빨간색 섬이 점 찍은 거 보여요? 한구 여기가 오늘날 유명한 우한입니다. 우한. 여기서 창설을 하는데 전쟁터랑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열한 전쟁이라기보다는 후방 공작, 심리전에서 활동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리전.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뭐냐면은 그냥 밤에 새벽에 일본군이 철수하잖아. 그럼 마을 민가 벽에다가 일본군 똥개, 일본군 바보, 멍청이, 메롱 이런 거 글 붙여놓고 도망가는 그런 걸 심리전, 후방 공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는 물론 전쟁도 했지만 주로 후방에서 막 공작, 메롱, 바보, 똥개 이런 욕설 쓰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본을 미워하고 막 엄청 적극적인 청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조선의용대의 후방공작 심리전이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일부 젊은 청년들, 일부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즉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결국 여기 연안 지역, 교과서 지도에도 있습니다. 연안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왜? 이곳이 중국 공산당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도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파는 중국 국민당이고 좌파가 중국 공산당인데 그 좌파인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이 예난 지역으로 가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호가장 전투니 반소탕전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이름만 들어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조선의용대 얘네 올라간 애들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합니다. 왜 화북지대냐? 이 지역을 그냥 화북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북지대라고 부르는 거고 고유명사입니다. 중요해요. 얘네들이 얼마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의용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랑 조선의용군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1년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같은 애들인데 이름만 바뀐 거라고만 생각하시고 크게 구별하면서 시험 문제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편성되었는데 1년 후에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꼭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듯이 이 화북 지역, 연안 지역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근데 그 단체에 군대로 편성되었다.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 광복군이 있듯이 조선 독립동맹에는 조선 의용군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대원들이 있었다면 나머지 대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한구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 의용대. 얘네들은 또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 김원봉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내가 아까 애매하다고 한 게 이 북쪽으로 올라간 애들은 진짜 찐 사회주의자들이거든. 근데 김원봉은 안 올라가. 안 올라가고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 충칭 지역에 합류해요. 왜? 당시 충칭 지역에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에 배웁니다. 왜 상하이가 아니라 충칭에 있는지 잠시 후에 배우는데, 어쨌든 충칭, 중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 있었는데 그곳에 김원봉과 나머지 조선 의용대원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의용대가 두 분류로 분열돼요. 한쪽은 북쪽 화북지대로 올라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애들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원들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분류되는 걸 여러분들이 교과서 그 229페이지 지도에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이렇게 두 분류되는 거 아셔야 해요. 네, 다음은 이제 임시정부 보기 전에 사진, 조선의용대 창설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화북지대, 반소탕전,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했던 윤세주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런 인물 사진도 보시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임시정부가 원래 상하이에 있었는데 충칭에 정착을 해요. 왜 정착을 하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임시정부도 좌우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통일전선을 만들어. 네, 충칭이 왜 정착하냐? 우리 이미 살짝 배우긴 했어. 윤봉길이 상하이 그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잖아.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그쵸,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이런 한인애국단 윤봉길의 활약으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우리 중요하다고 배웠었어요. 옛날에 배웠던 거야 이거.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부흥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죠? 일본이 윤봉길 복수를 하는 거잖아. 윤봉길 너 폭탄을 던져? 임시정부 안 되겠네. 임시정부 어디에 있어? 상하이? 폭격이다면서 상하이를 공격하니까 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충칭 지역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거 교과서 229페이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 갔다가 막 먼 길 떠나서 충칭에 정착하는 임시정부의 지도가 그 파란색 화살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칭에 정착해서 1940년에 정착을 한 이후로 임시정부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그 독립운동의 내용, 그 조직 정비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먼저 1940년에 임시정부의 대표 정당으로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근데 그 후에 그리고 김구가 자신의 힘을 강화해서 독립운동 열심히 하려고 헌법을 개헌해서 김구 중심의 지도체제를 편성합니다. 이거를 주석체제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김구가 주석에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 김구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임시정부도 아까 우리 조선 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만듭니다. 맞다. 참고로 여러분, 앞에서 봤던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이랑 뒤에 한 글자 차이인데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도 두 개 같이 나오는데 다른 거야. 조선의용대랑 나중에 분열돼서 북쪽으로 올라간 조선의용군이랑 달라. 그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 꼭 두 분류 되는 거.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인데, 그 옛날에 배웠죠? 한국 독립군의 만주 삼부통합운동할 때 배웠던 지청천이 사령관이고, 방금 배웠던 조선의용대의 나머지 잔류 세력이 화북으로 안 가고 나머지는 임시정부에 합류했다고 했죠. 그때 그 김원봉이 합류하는데 그 김원봉을 부사령관에 취임시켜줍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좌우 연합 전선이라는 거야. 왜? 어쨌든 김원봉은 사회주의고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잖아.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복습 다시 복습 앞으로 다시 가볼까? 조선의용대가 분열돼서 여기 북쪽으로 간 화북지대로 간 애들은 조선의용군이 되었잖아. 나머지 애들은 김원봉이 이끌어서 광복군에 합류했지. 그래서 광복군에 합류한 김원봉이 부사령관이 된다고. 이렇게 임시정부도 좌우 통합 연합 전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좌우 연합 동그라미 3번. 근데 왜 김원봉이 북쪽으로 안 따라가고 이렇게 남쪽에 내려와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 정세가 변화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이 될 조짐이 보이면서 그런 파시즘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김원봉이 한계를 느끼고 힘을 모아야겠다. 우리가 임시정부랑 힘을 모아야겠다고 느꼈대. 또 김원봉을 좋아하던 그 장제스 중국 우파 장개석이 김원봉한테 부탁을 했대. 너 임시정부랑 힘을 모으거나 해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부탁도 했고 또 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어. 서로 내가 옛날부터 말했지만 서로 좋은 건 공유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임시정부의 그런 강령 발표 내용을 보면은 글을 보면은 임시정부가 우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이념이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뭐 토지를 국유화한다든가 대기업을 국유화한다든지 그런 이념을 임시정부가 이미 발표를 해. 그래서 김원봉도 그러면 나도 인정. 오케이, 너네가 우리 사회주의의 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했으니까 우리들도 너희 참여해서 힘을 모을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과서 하여튼 편제가 조금 이상해. 이 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도 조선의용대가 한커우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부 세력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예난까지 올라왔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충칭으로 합류했다. 그게 김원봉입니다. 오케이, 지도까지 봤고 항복 광복군 선언문 이걸 보시면은 항복 광복군의 목표가 나와 있죠. 네, 중국과 힘을 모아서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자. 공동의 적인 일본을 무찌르자.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항복 광복군의 선언문입니다.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 건국강령을 보면 보세요. 여기 임시정부는 우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토지와 여기 밑주시는 거 봐. 토지와 대생산기구의 국유화를 여기 써있죠. 이런 글이 써있기 때문에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자가 임시정부에 참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서로의 생각과 그럴듯한 정책을 공유하면서 같이 썼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비슷해져. 이 시기에 되면은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할 거 없이 목표가 비슷해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시기는. 마지막입니다. 230페이지 넘어가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광복군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복습인데 한인 애국단의 활약, 그러니까 윤봉길의 활약으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계속해서 임시정부랑 광복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은 모든 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거 좋아. 근데 도움을 주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광복군이 독립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사 지휘권을 획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의 허락 없이는 군대를 쓸 수 없었는데 점차 노력을 해서 독자적인 군대 지휘권을 얻어냅니다. 그 이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하하하 알려주지 이 병아리 녀석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성명서, 그러니까 먼저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하는 그런 발표문을 발표합니다. 여기 교과서에도 있는데 여기 사료를 보세요. 광복군이 1941년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연도 외워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격퇴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며 한국의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다. 전쟁을 선언한다.
병합조약이 무효다 이런 글을 발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그 독립 의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전쟁을 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이 전략을 세우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던 인도 미얀마, 인도 버마 전선에서 같이 한국 광복군이 활동도 하고 여기서 정보 수집, 뭐 이렇게 포로 신문, 포로 잡아서 너 고문 같은 거 하면서 너 뭐야? 너 뭐 했어? 이런 것도 조사하고 고문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신문. 순간 신문을 잘못 말해서 포로 조사 활동도 하고 막 아까 말했 비슷한 거 뭐 일본군 바보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CIA와 연결된다고 하는 미국 그 OSS라는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금 충칭에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가는 독수리 작전이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이 1945년에 그 항복을 하잖아요. 그쵸? 패전을 해서 항복하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임시정부도 있고 군대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위한 운동을 했다.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물론 외국의 힘을 받아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해서 일본이 항복해서 독립을 한 것도 맞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질문 답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고 광복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이념을 떠나서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해야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념을 떠나서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미 좌우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서로 생각을 충분히 공유했고 좋은 것들은 서로 갖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은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